안녕하세요, 브런입니다. 자, 오늘은 엑셀에 조건부 서식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조건부 서식은 우리가 엑셀 셀이나 혹은 셀 안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편집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셀 배경색이나 혹은 텍스트에 폰트 크기, 서식 등이 있고요. 그리고 셀 테두리가 포함이 되겠죠. 자, 근데 이런 서식들 같은 경우에는 셀 혹은 텍스트 데이터 등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이 서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그 서식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정한 특정 조건에 따라서 서식이 바뀌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조건부 서식을 자유롭게 활용하려면 조건부 서식에 어떠한 기능들이 있고 또 이 기능들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적용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건부 서식에서 지원하는 기본 기능들을 우선 먼저 알아보고, 나중에 이 조건부 서식을 활용해서 시각화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과 수식을 이용해서 동적 데이터를 만들 때 문서의 서식까지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조건부 서식은 엑셀에서 미리 준비된 여러 가지의 기준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기준들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은 아래 더보기에 링크를 첨부를 해놨고요. 나중에 올라오는 강의들도 추가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나중에 올라오는 강의들도 한번 확인해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건부 서식 기초 활용 방법 한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조건부 서식은 이렇게 홈 탭 그리고 스타일 그룹에 보면은 이렇게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자, 이 조건부 서식을 클릭을 하면요,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의 조건부 서식 규칙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위에 있는 셀 강조 규칙 그리고 상위 하위 규칙 같은 경우에는 특정 데이터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서식을 지정할 수 있고, 이 아래에 있는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집합 같은 경우에는 숫자 데이터를 기준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각화 작업을 할 때 데이터 막대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준을 잡아가지고 셀 안에 데이터 막대 형태로 표시를 해주고요. 이 색조 같은 경우에는 셀 배경색을 숫자에 따라서 2가지 혹은 3가지 색상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이 아이콘 집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준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아이콘을 값 기준에 따라서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조건부 서식을 한번 지정을 해볼 텐데요. 자, 조건부 서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고 싶은 셀 범위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홈 탭 그리고 스타일 그룹의 이 조건부 서식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셀 강조 규칙 같은 경우에는 특정 숫자보다 작거나 큰 경우, 혹은 어떤 값 사이에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나, 혹은 일치하는 혹은 중복되는 값을 찾아가지고 특정 셀을 강조해서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셀 강조 규칙에 있는 보답 큼을 클릭을 하고, 여기 지금 잔여 마일리지에 해당하는 이 값들을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 다음 값보다 큰 셀의 서식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만을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적용할 서식에서 지금은 이렇게 진한 빨강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색 채우기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식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사용자 지정 서식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글꼴 색은 진한 파란색을 선택을 해주고요. 채우기 같은 경우에는 연한 파란색을 선택을 해주고 확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앞서 지정했 진한 파란색 텍스트에 연한 파랑 배경색이 적용된 서식이 지정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확인을 클릭하면은 해당 서식이 이렇게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셀에 입력된 값에 따라서 조건부 서식이 변경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F7셀에 보면 17,000이 입력되어 있는데, 지금 17,000은 5만보다 작기 때문에 이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않은 상태인데 여기를 6만으로 이렇게 바꿔서 입력을 해주면은 5만보다 크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조건부 서식은 각 셀에 서식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달라져도 이 조건부 서식에 해당하는 조건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구매액도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한번 선택을 해주고요. 자, 조건부 서식, 이번에는 상위 하위 규칙 그리고 상위 10%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상위 순위에 속하는 셀 서식 지정인데, 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 상위 10%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20으로 바꿔서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적용할 서식은 빨강 텍스트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확인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전체 데이터에서 상위 20%에 해당하는 데이터에만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서식은 이렇게 규칙 지우기 그리고 선택한 셀에서 규칙 지우기를 클릭하면은 지금 지정된 조건부 서식을 삭제를 할 수 있고,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를 선택하면은 현재 작업 중인 시트에 적용된 모든 조건부 서식을 한 번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한번 해보면 지금 아까
아까 적용했던 잔여 마일리지까지 조건부 서식이 지워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살려주고 다시 조건부 서식에서 이 규칙 관리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 대화 상자에서 현재 선택 영역, 이 서식 규칙 표시가 있는데 여기를 현재 선택 영역으로 지정하면 현재 지금 셀이 선택된 이 4셀에 적용된 조건부 서식만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서식 규칙 표시에서 현재 워크시트를 클릭하면은 현재 우리가 작업 중인 시트에 적용된 모든 조건부 서식을 같이 확인할 수 있고, 적용 대상을 클릭해서 현재 지금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 범위가 이렇게 시트에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적용 대상을 수정하면은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 범위도 여러분이 자유롭게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식이나 이런 규칙 등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규칙 편집을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서식 규칙 편집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아까 상위 20% 이내로 했었는데 여기를 하위, 예를 들어서 5로 바꿔주고요. 퍼센트를 해제를 하면은 하위, 그러니까 가장 낮은 5개의 데이터가 추출됩니다. 확인을 클릭을 해보면 적용 가장 낮은 순서대로 이렇게 5개의 데이터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새 규칙을 클릭하고 규칙 유형 선택에 평균보다 크거나 작은 값만 서식 지정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선택한 범위의 평균보다 미만, 작은 데이터가 서식이 설정되도록 지정하고, 미리 보기 서식, 그리고 배경색에 이렇게 연한 노란색을 선택을 해주고 확인,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고 적용 대상은 여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해주시고 다시 클릭, 적용을 누르면은 평균보다 낮은 데이터에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배경색이 적용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순서로 5개의 데이터는 이렇게 별도로 빨강색이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고 또 적용된 조건부 서식을 수정하거나 삭제 혹은 추가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이렇게 현재 시트에 적용된 조건부 서식을 확인하려면 이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관리 들어가시고 서식 규칙 표시에서 현재 선택된 영역의 조건부 서식만 확인하거나 혹은 현재 워크시트로 선택을 해주시고 우리가 작업 중인 시트에 적용된 조건부 서식을 모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규칙 관리에서 이 시트 전체 규칙을 지워주고요. 자, 이런 방법 외에도 이렇게 지역을 선택을 해주시고 조건부 서식, 셀 강조 규칙, 그리고 같음을 눌러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부산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부산만 강조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을 활용하면 이렇게 텍스트 데이터도 강조를 할 수가 있고, 이 조건부 서식을 필터랑 같이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표 데이터 이메일 셀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데이터 탭 그리고 필터 클릭해 주시면은 필터가 열 머리글에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지역에 이렇게 부산만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홈 탭, 조건부 서식, 그리고 다시 셀 강조 규칙, 같음,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울산을 한번 지정을 해주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남부, 북부, 그리고 뭐 충북, 대전, 서울, 전남, 광주, 울산, 부산, 인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는데, 자, 이 전체 데이터에서 우리가 이 지역을 선택하고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확인을 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울산, 부산 이렇게 선택해주고 확인을 누를 수도 있지만, 필터가 적용된 열에 이렇게 서식이 2가지 이상 적용돼 있으면은 이 필터를 색 기준 필터를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건부 서식으로 적용한 이 셀 배경색이나 혹은 글꼴 색을 기준으로 필터링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도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점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전까지는 이 셀 안에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시각화를 위한 조건부 서식 기능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온 현황 시트에서 작업을 할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2020년 서울 일자별 기온 현황이 있는데 B4셀에서부터 컨트롤 쉬프트 엔드를 눌러주시고 우선은 쉬프트 왼쪽 방향키를 눌러서 이렇게 HR까지만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 그리고 색조 들어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데이터 기준에 따라서 색상이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낮은 숫자일수록 파란색, 그리고 중간 값이면 하얀색, 그리고 가장 높은 숫자일수록 빨강색으로 표시해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자, 이 옵션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기온이 높을 때는 숫자가 빨간색으로, 그리고 낮을 때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자, 이런 기준은 어디서 수정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조건부 서식 그리고 규칙 관리 들어가시고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규칙 편집을 클릭해 주시면은 서식 규칙 편집 대하상자가 나타나고, 여기서 최소값으로 할 건지 혹은 최대값으로 할 건지, 어떤 값을 최소값 기준으로 삼고 또 어떤 값을 최대값 기준으로 삼을지, 색상은 어떤 걸로 할지 이런 식으로 선택해 주실 수도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렇게 중간 정도의 빨간색으로 지정을 해주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보라색으로 지정을 해주죠. 적용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색상을 수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주차별 평균 같은 경우에는 제4셀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쉬프트 아래 방향키 눌러서 데이터를 전부 선택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조건부 서식 그리고 데이터 막대, 이번에는 데이터 막대 채우기를 한번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가지 그라데이션 옵션과 단색 옵션이 있는데, 자, 이번에는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클릭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셀 안에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 막대가 이렇게 셀 안에 입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건부 서식 중에 하나인 아이콘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이렇게 개인 매출 시트를 확인해 보시면은 2월 개인별 1일 매출 현황이 이런 식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B5셀부터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방향키 아래 방향키 눌러서 이 숫자 데이터 전부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조건부 서식 입력할 때 주의하실 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작업할 때 이렇게 표 데이터를 컨트롤 A를 눌러서 전부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 일자에 해당하는 것과 그리고 사원 이름에 해당하는 이 열머리 글들은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면 안 되는 셀들이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때는 숫자 데이터, 그러니까 셀 안에 있는 숫자 데이터만, 그러니까 표 안에 있는 숫자 데이터만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B5셀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아래 방향키 눌러서 데이터 전부 선택을 해주시고, 자, 조건부 서식 그리고 아이콘 집합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의 아이콘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뭐 방향이라던가 도형 혹은 뭐 표시키, 플래그라고 하죠. 플래그 혹은 뭐 추천 이런 식으로 뜨는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별점을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신호등 모양의 도형이나 혹은 방향을 이렇게 입력을 해줄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방향에 있는 삼각형 3개를 선택을 해주고요. 클릭. 자, 그리고 이렇게 높은 값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아이콘이 아까는 3개였는데 이 3개가 있으면은 아래부터 33%는 빨간색 아래 방향 화살표가 지정이 될 거고요. 또 34%에서부터 66%까지는 이렇게 중간 노란색 막대가,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67%부터 100%까지는 위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초록색 화살표가 지정될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해 주시면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아이콘이 3개였기 때문에 이 67%에서 100%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높은 숫자죠, 초록색 화살표 아이콘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중간 값은 노란색 막대, 그리고 딱 봐도 낮은 숫자들은 빨간색 화살표가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조건부 서식 기준 수정하려면 조건부 서식 그리고 규칙 관리 들어가시고, 이 서식 규칙 표시에서 현재 선택 영역이 아니라 현재 워크시트, 그리고 아이콘 집합에서 규칙 편집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서식 규칙 편집 대화 상자에서 아이콘 순서를 거꾸로로 클릭하면은 아이콘 순서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아이콘 스타일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따로 다시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아이콘만 표시를 누른 다음에 확인, 적용을 누르면은 숫자가 안 보이는 대신에 아이콘으로만 확인할 수도 있고, 다시 규칙 편집, 아이콘만 표시 해제해 주시고요. 자, 여기 아이콘 보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아이콘 형태로 바꿔줄 수도 있고, 또 값도 지금 이상으로 돼 있고 100분율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초과로 바꾼다거나 혹은 종류를 100분율이 아닌 숫자나 혹은 수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부 서식에서 중요한 거는 이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지정한 수식들을 어떻게 수정을 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학습하시면 좋고, 또 이 조건부 서식에 있는 다양한 기본 조건들만 활용해도 데이터를 시각화하기에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사용할 줄 안다 하시면은 이 새 규칙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식을 어떻게 지정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뭐 2가지 색조에 혹은 3가지 색조에 혹은 데이터 막대, 아이콘 집합 등 이런 서식을 지정하는 것과 다음을 포함하는 셀, 자, 셀값, 뭐 특정 텍스트 혹은 뭐 발생 날짜, 빈 셀 혹은 상위 하위 혹은 평균 이런 식으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그러니까 이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 있는 이 조건들은 여기 조건부 서식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한마디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서식들 같은 경우에는 엑셀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템플릿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템플릿 조건부 서식 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식을 적용하려면 항상 이렇게 새 규칙을 클릭하셔서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를 이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조건부 서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데이터에 실질적으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이렇게 출퇴근 관리 시트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 전두리 사원의 출퇴근 기록이 이렇게 일자별로 출근 퇴근이 나눠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퇴근 시간이 기록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뭐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그리고 야근 인정 시간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입력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출근 시간보다 늦게 오면은 지각이죠. 이 지각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C4셀 클릭해 주시고요. 컨트롤 쉬프트 아래 방향 키, 그리고 자, 조건부 서식 들어가시고 셀 강조 규칙 들어가신 다음에 출근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출근 시간보다 지난 상태겠죠. 그러니까 보다 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다 큼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자, 여기서 8시 44분 일단 지워주시고요. 이 출근 시간을 클릭을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출근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출근해야 되는 시간을 넘겨서 지각한 데이터만 이렇게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어차피 날짜 데이터나 시간 데이터나 이렇게 숫자를 기준으로 표시 형식만 다르게 적용된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value 함수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서 C9셀을 클릭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은 0.37847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자, 다시 value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자, 출근 시간 기준을 클릭을 해주시고 엔터를 누르면은 0.375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표시 형식이 9시, 9시 5분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어도 이거를 시간 표시 형식이 아닌 일반 숫자 표시 형식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9시 5분 같은 경우에는 0.378, 그리고 이 9시 정각 같은 경우에는 0.375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출근 시간을 초과해서 지각했을 때 데이터를 판단한다고 하면은 이 출근 시간 안에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아주면 이렇게 지각 시간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하게 나가다가 우리가 정시에 퇴근 체크를 하거나 혹은 정시 1분 정도의 퇴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급해서 막 뛰어내려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59분 59초 뭐 이런 찍었는데 그냥 모르고 확 가버리는 경우가 있었다 라고 하면, 혹은 뭐 필요에 따라서 조기 퇴근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때 이 조기 퇴근은 마찬가지로 C4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아래 방향 키, 그리고 조건부 서식, 이번에는 셀 강조 규칙의 보다 자금이겠죠. 보다 자금 클릭을 해주시고 걔 19시 30분 지워주시고 퇴근 시간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쭉 있는데 여기 17시 59분에 퇴근한 경우가 있었네요. 자,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 확인. 그리고 야근 인정 시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마다 다르겠지만은 어떤 회사는 부분 포괄 임금제가 적용돼서 정시 퇴근 시간부터 1시간까지는 이 야근한 시간이 월급에 먼저 산입되고 그 이상 야근했을 때 야근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정시 퇴근 시간부터 1시간까지는 휴식 시간이라고 해서 야근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야근 인정 시간이 있을 거고, 이 야근 인정 시간보다 늦게 퇴근했을 때 야근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이 야근 기준 시간을 넘겼을 때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때는 마찬가지로 조건부 서식, 셀 강조 규칙, 그리고 보다 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네, 이번에는 야근 인정 시간 G7셀을 클릭을 해주고, 네, 이번에는 적용할 서식을 예를 들어서 뭐 노란색 텍스트로 이렇게 바꿔주고 확인을 클릭해 보면은 야근 인정 시간 적용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강조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조건부 서식 이렇게 규칙 관리 들어가셔가지고 현재 워크시트로 선택을 해보면은 이렇게 시트 안에 적용된 조건부 서식 확인할 수 있다. 네,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출퇴근 관리를 적용할 때, 자,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 출근과 퇴근 관리가 이렇게 이름이 있고, 그리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을 날짜, 시간 이런 식으로 같이 포함해서 기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출근, 퇴근, 야근 인정 시간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놨지만, 이 날짜와 시간 데이터가 같이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B4셀을 이렇게 밸류 함수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날짜와 시간 데이터가 붙어있기 때문에, 날짜 부분은 정수로 입력이 되어 있고 시간 부분은 소수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시간만 있는 이 기준 시간보다 무조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자, 이 시간 데이터들은 이렇게 밸류로 확인을 해보면은 어쨌든 날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정수,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숫자만 입력이 돼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데이터를 쭉 선택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출근 시간보다 늦게 출근했으면 지각이니까 지각으로 보다 큼, 그리고
여기 출근 시간이죠. 이것보다 큰 데이터를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 클릭을 해놓으면은 전부 다 이렇게 선택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확인 클릭하면은 지금 이렇게 적용됐을 때는 어떤 게 지각인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규칙은 지워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시간 데이터만 추출을 하냐. 자, 여기 힌트 2를 보시면은 정수 소수로 이루어진 셀 값에서 소수만 뽑아내는 공식은 셀 주소에 있는 데이터 빼기 트렁크 함수 셀 주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등을 입력하시고요. 자, 비사셀 클릭해주시고 빼기 트렁크 입력을 해주시고 비사셀 클릭해주고요. 괄호 닫아주시고 엔터를 누르면은 이렇게 0.368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타나는데, 자, 트렁크 함수 같은 경우에는 숫자 데이터에서 소수 부분은 버리고 정수만 남겨줍니다. 그러니까 날짜 데이터와 시간 데이터가 붙어있는 경우에는 정수점 소수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수만 빼면 소수만 남고 이 소수만 남으면은 시간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밸류 함수로 다시 데이터를 바꿔주면은 예를 들어서 4.37337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트렁크 함수를 이용해서 비사셀을 구해보면 엔터, 여기 지금 이거는 숫자로 바꿔주고요. 이 44,375가 빼져서 이 3680555 이런 식으로 소수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시간 데이터로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은 오전 8시 50분이 되고, 자, 비사셀 오전 8시 50분 이런 식으로 시간 데이터가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사셀부터 B25셀까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조건부 서식. 자, 이번에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자, 새 서식 규칙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이렇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이럴 때 활용하는 건데, 자, 클릭을 해주시고, 자, 다음 수식이 참인 값을 만들려면은 우리가 단순히 수식을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참을 구해야 되니까 참 거짓이 판별되는 조건식이 입력이 돼야 되고요. 자, 등호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조건식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자, B4셀부터 이렇게 B25셀까지 서식을 지정할 거고요. 이 서식을 지정할 때는 이 범위에서 수식이 짠짠짠짠짠 참 거짓을 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셀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셀로 기준을 계산을 하니까 B4셀을 기준으로 계산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수식에는 최초로 등호를 입력하고 여기서 사용되었던 수식 기억하시죠? 자, 셀 주소 B4를 입력을 할 겁니다. B4를 입력을 하는데, 자, 보시면은 지금 이 셀에서 아래 방향, 그러니까 행번호는 늘어나는데 비열은 고정돼야겠죠. 고정돼야 되니까 여기 달러 표시를 붙여가지고 열 절대참조 형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혹은 어차피 한 개 열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B4셀만 입력을 해줘도 됩니다. 어차피 열은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마이너스 트렁크 함수 입력한다고 말씀드렸고, 괄호 열고 다시 달러 B 4 괄호 닫고, 이렇게 하면은 정수와 소수가 같이 붙어있는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삭제하는 그런 수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건식을 작성을 하려면은 이런 기호들 아시죠? 부등호라고 하는 이런 기호들을 사용을 하는데, 자, 9시보다 늦은 시간에 출근을 한 거니까 여기 있는 이 수식이 출근 시간인 9시보다 커야 됩니다. 9시는 지각이 아니고 9시 1분부터 지각이다. 그러면은 이상이 아니라 초과죠. 그래서 초과에 해당하는 부등호 입력을 해주시고요. 여기는 F4셀이니까 F4를 입력을 해주는데, 이렇게 짠짠짠짠짠 조건식이 움직일 때 여기 9시는 셀이 여기에만 있으니까 고정돼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달러를 행과 열 앞에 붙여서 절대 참조 형식으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 잘 확인해 주시고요. 이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서 수식을 이용할 때는 이 달러 표시 유무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는 이 3강에서 알아볼 거고요. 일단은 우리가 수식에서 적용하는 절대 참조, 상대 참조, 그리고 열만 절대 참조하거나 혹은 행만 절대 참조하는 이런 참조 방식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참거짓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 조건식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 삭제를 해주고 아까 입력했던 수식에 맞게 다시 한번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등호 입력하시고 B4를 클릭을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B4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서는 절대 참조 형태로 입력됩니다. 그래서 방향키로 이동을 해서 달러 표시를 지우려고 하겠죠. 근데 여기서 방향키를 누르면은 이 커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활성셀에 나타나는 점선 표시가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클릭 백스페이스 클릭 백스페이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마이너스 트렁크 괄호 열고 다시 B4 클릭을 해주고요.
여기 달러 표시 삭제를 해주시고 괄호 닫고, 자, 초과라고 했죠. 초과. 그리고 F4를 클릭을 해준 다음에 서식,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채우기만 다른 색 조금 진한 빨강색으로 채워준 다음에 확인을 클릭하고 적용을 클릭하면은 이 B4셀부터 B25셀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의 출근 시간을 초과한 데이터에 한해서 빨간색으로 지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 출퇴근 관리 2번 시트는 말 그대로 수식을 이용한 조건부 서식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이렇게 맛보기로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런 수식을 이용해서 참 거짓을 판단해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요일에 따라서 서식을 다르게 지정하거나 혹은 연도와 월을 바꿔주면 자동으로 날짜와 서식이 적용되는 달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은 3강에서 한번 다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조건부 서식의 기본 템플릿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건부 서식 메뉴들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규칙관리 대화상자와 규칙 지우는 방법, 그리고 각 색조와 막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이콘을 적용하고 시간 데이터까지 활용해서 조건부 서식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서식을 적용하겠다라는 계획만 세우시면은 적용하기가 참 쉽고, 조건부 서식 능동적으로 활용했을 때 이렇게 데이터를 시각화하기에도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자, 앞으로도 올라올 2강, 3강까지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서 조건부 서식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